얘네가 거의 뭐 여러분들 이제 4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총사, 사황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한 곳으로 모이고 있는 데가 바로 송도예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로 모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차세대 먹거리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송도로 모이고 있다. 여기 공장 짓고 지금 생산하고 개발하고 연구 개발하고, 그러면 여기 뭐 생기겠어요? 고연봉 일자리가 다 송도로 모일 거고, 고연봉 일자리가 모이니까 장사도 더 잘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 공장 세우면서 또 돈 직장인들이 모일 거고, 심지어 그냥 직장인이 아니고 고연봉 R&D 일자리들이 생기니까 돈도 풍풍 쓰겠죠. 그러면은 뭐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링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오늘 대략 20% 가까이 급등이 이제 나왔는데, 단기 급등을 노리기를 원하셨던 분들은 이제 또 한번 수익 구간을 노려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매매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좀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을 원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좀 익절을 하면서 단기간에 막 20-30% 급등하는 경우에는 일정 물량 좀 익절을 하고 나머지 물량 한 절반 정도로 혹은 70% 혹은 30%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게 저는 좀 적합하다고 보여지니까요. 그렇게 이제 보시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그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증시 흔들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설사 증시 흔들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제부터는 증시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미 증시가 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소외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시로서 우리나라의 지수를 대표하는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지수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맞춰서 지수의 우상향에 맞춘 제약바이오 반도체 쪽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통 지수를 주도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나 저는 SK하이닉스 쪽을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HBM 쪽이라든지 지금 차세대에 접목되기 시작하는 반도체는 SK하이닉스 쪽에서 삼성전자보다도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쓰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대세 상승을 보여줬던 그 주가가 대략적으로 15만원 근처였는데 고점 찍고 떨어졌던 부분이 15만원 찍고 이제 한 7만원 근처까지도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났다가 이제는 그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20만원을 바라보는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삼성 쪽에서도 뭐 삼성전자도 물론 좋지만 저는 반도체 쪽을 본다라고 하면 솔직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투자할 바엔 다른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기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만한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MLCC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게 삼성전기입니다. 뭐 일본의 유명한 기업들 뭐 무라타라든지 다이오유덴 막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네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알아주는 기업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MLCC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그런 일본 기업들이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삼성전기가 3등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MLCC 점유율 3등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MLCC가 그럼 앞으로 늘어나야 된다라는 건데, 수요가 늘어날 것인가? 저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고, MLCC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전자제품들 이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 캐파시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류 같은 거 이제 흘러 지나갈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제품들이,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것들이 전자화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MLCC는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자화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전자화가 될 거고, 시간의 차이지 결국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될 거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MLCC를 만드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시총 11조 정도 되고 있는데 주가도 많이 조정이 나왔고 아직 대시세가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후년 이제 순이익 1조를 넘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가총액이 11조 정도 돼요. 성장성 감안해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또 대시세를 보여줄 만한 종목이라, 저는 이제 삼성전기를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대장 쪽으로 보면 역시 뭐 삼성, SK하이닉스가 계속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사도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솔직히 그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15만원을 뚫는 시점부터는 신고가에
투자 영역이라 신규 진입은 좀 글쎄라는 퀘스천 마크가 좀 붙기는 합니다. 저는 솔직히 제 투자 성향에 맞춰서는. 근데 이제 그러면 다음으로 투자해볼 만한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자동차 쪽은 이제 투자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종목들이 요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특히 올해 초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좀 올라갔었는데 우리나라의 수출을 책임지고 있는 효자 품목이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수출 측면에서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게 현대차랑 기아예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KG ETS도 제가 좀 그런 측면을 어느 정도 녹여낸 건데 얘네가 이제 KG 스틸이라는 철강사랑 그 다음에 KG 모빌리티라는 과거인 쌍용차죠. 지금 현재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가져간 이 KG 모빌리티의 상승을 저는 좀 내다보고 있으면서 이 두 개의 철강사랑 자동차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ETS에 투자를 해놓은 상황인데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쌍용차죠. 이런 애들도 지금 현재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내수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던 게 이제 쌍용차인데 이제 KG그룹 폼으로 들어가면서 수출 중심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주가 떨어지냐? 뭐 최근에 이제 횡령 관련된 악재도 터지기도 했고 그리고 얘네가 솔직히 현대차나 기아에 비해서 뭐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적의 포텐셜이 터지면은 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평가받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당장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CB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CB 물량들도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재개된 지가 이제 1년 차가 어느덧 다 돼가는 시점이에요. 5월 1일 날 거래 재개됐나요? 4월 말에 이제 거래 재개됐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 말 정도부터는 3월 정도부터는 CB 물량들도 이제 좀 쏟아지기 시작하고 이럴 거기 때문에 각종 물량 소화가 좀 이루어지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맨 처음에 KG 스틸 과거에 이제 동부지해철일 때도 인수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때 2019년도에 이제 인수되고 나서는 뭐 물량의 소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쫙 주가 한번 미끄러졌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너졌다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0년도 초 요 정도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지금 현재 KG 모빌리티 같은 과거 쌍용차 얘네도 지금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여실히 느끼고 있고 수출 위주로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시 이제 수출 효자 품목으로서 자동차가 이제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대기아가 달리고 있는 길을 따라가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나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수출 효자 품목으로서 이제 또 자리매김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지금 눌림목 주고 있는 과정 안에서 뭐 반도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동차 종목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더 안정적인 우량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초보 투자자가 공략하기 괜찮고 솔직히 KG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난이도가 셉니다. 물론 저는 이 종목을 더 선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ETS를 샀는데 이거는 솔직히 난이도가 너무 세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멘탈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초보 투자자분들 다수 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저는 현대차라든지 기아를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증시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그 근간을 바치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가 정말 많은데 사실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제약바이오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 결국 1등 업체를 보시는 게 좋은데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많이 갔냐?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향후 이제 포텐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지금 파이프라인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뭐 이익이라든지 매출적인 부분 갖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에도 2021년도보다도 훨씬 더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이익도 마찬가지고 캐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그거보다도 돈을 훨씬 많이 벌 걸로 기대되는데 주가가 아직 신고가 돌파를 못한 상황이에요. 오히려 뭐 SK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있어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미 신고가를 뚫기 시작한 종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소형 종목들 말고 이런 대표적인 우량주들 중에서도.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선 대장이라고 할 만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직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 매출이나 이익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충분히 신고가 여기 100만 원이 정고점이거든요. 100만 원 돌파가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나 SK 쪽에서도 반도체에서 잔뼈가 굵고 돈을 많이 벌었던 한국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이런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쪽에다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랑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SK바이오팜을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SK바이오팜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여러분들이
차적으로 꼭 보셨으면 좋겠고, 삼성과 SK에서 이제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하면 대장주로 바로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 CDMO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바이오시밀러 쪽으로도 돈 많이 번 기업이 이제 아무래도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원래 이제 뭐 분할도 많이 했었죠. 신규 상장하면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래서 셀트리온까지 해서 셀트리온 삼총사라고 불렀었는데, 뭐 일감 몰아주기니 뭐니 하고 뭐 또 서정진 회장님 물러나니 하면서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좀 재미도 못 보고 좀 많이 침체되는 경향도 있었고 증시도 별로 안 좋았는데, 다시 또 서정진 회장이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합병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없어졌어요. 셀트리온으로 합병이 됐고, 셀트리온 제약도 순차적으로 합병시킨다고 합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겠냐 부정적인 측면이 많겠냐라고 하면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라는 종목 하나로 합쳐지고 거기에 이제 가치평가를 모두 이제 수렴하게 될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으로 이제 결국에는 합병이 될 거고, 셀트리온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가장 큰 트렌드라고 놓고 보면 지금 제 1번이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신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보셨으면 좋겠는 게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첫 번째로 이제 상용화를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투자를 고려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SK바이오팜이라든지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개별 기업 분석 영상도 올려드렸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량주로서 볼 수 있는 게 유한양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이미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한 차례 또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고 전고점을 이미 돌파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도 지금 유한양행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량주 중에서는 가장 대장주격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량주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얘네가 거의 1픽이라고 보시면 돼요. 셀트리온, 그 다음에 유한양행. 뭐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간다. 그 외의 종목으로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를 본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쪽으로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런 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이제 지금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레고캠바이오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성장주 개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제가 이제 개별 기업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ADC랑 비만 치료제가 사실상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제약바이오 키워드인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비만 치료제 대장주라고 할 만한 게 저는 한미약품이라고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용화 첫 번째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ADC 대장주라고 하면은 단연 레오캠바이오입니다. ADC가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사실 항암 치료의 이 기술력에 있어서도 과거에 맨 처음에 뭐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뭐 이때부터 화학 치료제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발전을 해오면서 이제 ADC 분야까지도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라는 거는 사실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가장 큰 범위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가장 많은 이제 또 주목이 되고 시장 파이가 제일 큰 게 이제 항암 분야인데, 암 치료 분야인데 그 중에 가장 진보된 기술이 지금 ADC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하는데 항암을 보지 않는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항암의 가장 진보된 기술로서 보고 있는 게 ADC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대장주로서 여러분들이 레오캠바이오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오캠바이오는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로 돌아서지도 않았고 아직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좀 소액부터 시작하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큰 돈을 투자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셀트리온,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고액 투자를 진행해봐도 좋을 만한 우량주 네 종목이기 때문에 얘네가 거의 뭐 여러분들 이제 4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총사, 사황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제약바이오의 사황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셀트리온, 유한양행. 물론 이제 롯데는 왜 빼먹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롯데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네가 지금 한 곳으로 모이고 있는 데가 바로 송도예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뭐라 그랬죠? 제가 부동산 투자도 굉장히 좀 같이 접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의 미래 차세대 먹거리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송도로 모이고 있다. 여기 공장 짓고 지금 생산하고 개발하고 연구 개발하고, 그러면 여기 뭐 생기겠어요? 고연봉 일자리가 다 송도로 모일 거고, 고연봉 일자리가 모이니까 장사도 더 잘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 공장 세우면서 또 돈 직장인들이 모일 거고, 심지어 그냥 직장인이 아니고 고연봉 R&D 일자리들이 생기니까 돈도 풍풍 쓰겠죠. 그러면은 뭐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거기 상권 살아나고 부동산 살아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쪽으로 중심으로 교통이 뚫리고 학군이 형성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면은 뭐 학군이니 교통이니 이런 걸 보면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 일자리가 1번이에요. 일자리 고연봉 일자리 엄청난 양질의 일자리가 거기 형성이 되고 거기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면 그걸 중심으로 교통이랑 학군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인지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송도를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뭐 얘네가 지금 뭐 사기에 적합한 가격이다.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가 엄청나게 개발이 될 거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눈여겨는 보시라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뭐 서울이 짱이죠. 근데 제약바이오 관점에서 내가 제약바이오를 좋게 본다라고 하면 송도를 꼭 한번 눈여겨보시라. 그래서 부동산까지 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막 2번 주자로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얘네 말고도 동아ST라든지 괜찮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동아ST라든지 뭐 보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종근당 종목들, 종근당 홀딩스라든지 뭐 종근당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 그 다음에 녹십자 웰빙 이런 것도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이죠.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도 아직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이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도 좀 올라가는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HK 이노엔 역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주가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좀 볼만하다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으로 실리콘2 오늘 이제 급등 나오고 있고, TNL TNL도 지금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팅크웨어도 다시금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나 휴젤 같은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유튜브에서 언급드리고 분석해드린 다음에 알테오젠이나 휴젤 같은 경우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TNL도 그렇고, 근데 TNL은 아직 안 늦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뭐 HK 이노엔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녹십자 웰빙,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아직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JVM도 그렇고,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도 여전히 투자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보령도 아직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아ST도 그렇고. 그래서 동아ST는 한번 주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늦었다 싶었는데 다시 조정 나와서 한번 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리는. 그래서 이런 종목군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동아ST, 보령, 차바이오텍, JVM, 녹십자 웰빙, 유바이오로직스, HK 이노엔, TNL 정도까지. TNL은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저는 신고가 쓸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전히 좀 괜찮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지금 고액을 투자하기엔 좀 늦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정 투자하고 싶으면 소액 정도는 괜찮은데 많이 투자할 만한 시기는 아니다. 오히려 이제 동아ST나 보령, 차바이오텍, JVM, 녹십자 웰빙, 뭐 유바이오로직스, HK 이노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테오젠이나 이제 휴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개해드리고 주가가 이미 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애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매수하기에는.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랑 SK바이오팜, 셀트리온, 유한양행 얘네가 거의 뭐 꽉 잡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약품 레오캠바이오. 한미약품은 이제 당뇨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레오캠바이오는 ADC. 지금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가장 큰 트렌드가 ADC랑 당뇨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한미약품이랑 레오캠바이오로 요 이제 제약바이오 대표 트렌드 중에 한 종목씩 이제 말씀드린 거고, 대표 이제 대장주 4종목은 요 4개다. 그래서 한 6개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번에 2024년 이후 25년까지 제약바이오 랠리가 이제 진행이 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져서 꼭 이 6개 종목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내가 초보자라면 이 6개만 담아도 충분히 돈 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가 좀 이제 실력이 괜찮고 기업 분석을 자세히 해봤기 때문에 다른 개별주를 원한다 하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뭐 휴재를 담든 뭐를 담든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또 증시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섹터가 돈이 들어올 때 대장주 위주로 또 움직임이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6개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먼저 고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